안녕하세요. 타이니로그 오타균입니다. 지스타 시즌이어서 그런가요? 요 며칠은 외부 일정도 늘고 반가운 얼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머물고 있으니 이런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는 어깨가 확 움츠려들 정도로 추워진 걸 보니까 시간이 연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번 작업 이후로 버닝비버 온 오프라인 전시 준비와 추가되는 캐릭터들의 컨셉 드로잉들, 그리고 그에 맞춘 오브젝트들 제작이 있었고요. 포스트 프로세스를 좀 더 테스트해서 적용해 봤습니다. 캐릭터 추격 이벤트도 추가되었고, 그 외에도 지난번에 제작한 자연물들의 배치와 이벤트 밀도를 조정하기 위한 공간 추가 작업들도 진행되었습니다. 크로키북의 컨셉 드로잉을 하면서 캐릭터와 스토리들의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많은데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낙서를 하면서 지내온 시간이 길어서일까요? 종이에 샤프나 연필로 그리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1인) 개발을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드로잉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지만 저에게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없으면 나중에 꼭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머릿속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꺼내보고 그 중에서 더 구체화하고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죠. 데모 버전에 버려진 인형들이나 장난감 혹은 어떤 구조물들이 일부분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소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진 캐릭터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게임상에선 타락한 영혼들이 노바디 우주에 있는 장난감이나 인형 같은 오브젝트에 숨어들어 지낸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등장하게 될 캐릭터들의 컨셉을 가볍게 드로잉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들을 암시하는 오브젝트도 미리 배치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노바디 우즈는 영혼들의 쉼터라는 말도 나오지만 잊혀진 물건들의 무덤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언젠가부터 사라진 물건들이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물건들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걸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잊혀진 물건들은 숲에 소화가 되어 사라지지만 어떤 물건들은 쓸모가 아니라 놀이나 혹은 어떤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은 잊혀졌음에도 숲의 어딘가에 나뒹굴고 숲을 떠나지 않고 남기로 한 영혼들에게는 숨어들기 좋은 물건들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전 어렸을 때 만화를 엄청 좋아했었는데요.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면 만화책을 모아서 활활 태우는 화영식 뉴스를 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만화를 보고 창작하는데 빠져서 지냈던 것 같고요. 대학도 출판만화학과를 전공해서 공부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그런 학과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겠지만요. 게임 업계에 있을 때도 사회악으로 낙인이 찍힌다거나 마약 제조자로 불리던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게임 업계에서 활동하고 지금은 벌써 회사 시스템을 떠나서 독립개발자로 활동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쓸모있는 미래보다는 항상 마음이 이끄는 쪽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이야기를 게임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타락한 영혼들이 장난감에 숨어들어서
어떤 형태를 드러내는 설정과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이미지적인 영감은 션텐의 동화나 K 형제 애니메이션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션텐과 K 형제가 사용한 컨셉적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드로잉들은 자체로 모아두거나 디지털로 다시 작업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캐릭터와 관련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봤는데 온전한 상태에서 부서진 베리에이션을 만들거나 모형 버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블렌더와 포토샵을 이용해서 모델링과 언랩, 텍스처, 그리고 리깅과 애니메이션을 진행했는데요. 역시 제작 자체에는 특별한 스킬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치된 친구들 잠시 감상해 볼까요? 지난번에 만든 나무들이랑 풀들도 배치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상호작용과 나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들도 추가했습니다. 비어있던 공간들도 컨셉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바꿔봤고요.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들도 추가로 만들어서 넣어봤습니다. 11월이 게임의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왔는데 특정 나무들 아래에 노랗고 붉은 잎들이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더 그럴듯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트랩을 피해서 이동해야 하는 구역에는 루시를 쫓는 친구를 추가해 봤습니다. 순서상 먼저 만나본 유저들은 달아나야 할 대상이라는 걸 예상할 거라 기대하고 만들어 봤는데요. 걷고 달리고 공격이나 기타 연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루시가 쫓아와서 잡히는 순간 공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번에 후려치면 우리 루시는 종이장처럼 흩어집니다. 다시 깨어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지만요. 그리고 이번 개발 로고를 보시면서 뭔가 화면이 바뀐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 가장자리가 어두워 보인다거나 흐려 보이는 효과, 그리고 빛이 번져 보이는 효과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테스트를 통해서 화면 효과를 조금 더 조정해 봤습니다. 너무 과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했고요. 조금만 수치를 바꿔도 느낌이 확 달라져 보일 수 있어서 고민하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비교해서 몇 장면 보시죠.
확실히 대비가 많은 장면이나 조명이 강하게 들어간 장면은 효과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씬들에도 유용하게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버전을 버닝 비버와 스팀 데모에 업데이트를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데모는 추가 업데이트를 멈추고 정식 버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쏟으려고 합니다. 빨리 정식 버전이 준비되면 좋겠어요. 작업하기도 놀기도 좋은 11월 잘 즐기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